누구나 한계를 넘어 슈퍼히어로가 될 수 있다. 저자는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당신이 어디에 있든 당신을 그곳에 끌어안힌 한계에서 전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깨닫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다 라고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이야기 산책입니다. 책 내용의 구성을 보면 일부에서 왜 우리는 스스로 평범하다고 생각할까? 라는 대제목이 있습니다. 전 이 질문을 보면서 응? 그럼 평범하지 않다는 건가? 하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소제목으로 1장에서 슈퍼히어로 이전의 삶에서 깨닫지 못한 것들, 2장 습관을 나쁘게 길들이는 디지털 빌런의 등장, 3장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의 함정, 4장 짧은 시간 안에 원하는 것을 얻는 법,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 제목들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의 원인이 나에게서 찾기보다는 우리 환경으로 인해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을 찾아주고 있구나 라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2부 낡은 마인드를 완전히 리셋하라, 3부 몰입해야 할 이유를 반드시 발견하라, 4부 잠재력을 터뜨려 지금의 나를 넘어서라. 멋지지 않나요? 지금의 나를 넘어서라. 삶의 변화 속에서 발전해가는 나를 연상하게 해주네요. 오늘 책에서는 나를 평범하지 않은 나로 인식하고 그 목표를 이루어 가기 위해 어떤 마음과 실천을 해 가야 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그것을 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는지 환경적 요인을 알려주면서 저자 자신이 해낸 것을 독자가 할 수 있는 이유로 이야기를 펼칩니다. 저자는 사고로 인해 뇌를 다치고 친절하지 않은 삶을 이어가지만 노력 끝에 결국 히어로가 되었다 말할 수 있을 만큼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 방법을 알고 몰입을 통해 각자의 인생을 노력하며 성장시켜 나가면 어떤 변화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가져본다면 조금 설레이지 않나요? 모든 내용을 낭독해 드릴 수는 없으니 참고하셔서 좋은 서적 추천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책과 함께하는 이야기 산책을 떠나볼까요? 내 안의 잠재력을 200% 끌어올리는 마인드셋, 마지막 몰입, 나를 넘어서는 힘, 지은이, 짐킥, 옮기니, 김미정, 펴낸 곳, 비즈니스 북스. 누구나 한계를 넘어 슈퍼히어로가 될 수 있다. 무한한 상상력을 가진 어린 시절의 우리는 마법을 믿었잖아요. 저는 제가 초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미셸 판. 당신의 소원은 무엇인가? 만약 램프의 요정 지니가 딱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겠다고 한다면 무엇을 말하겠는가? 당연히 평생 소원 들어주기일 것이다. 자, 이제 내가 지니이고 당신에게 어떤 지식이나 기술, 배움과 관련된 소원 한 가지를 들어줄 수 있다고 상상해보자. 가장 배우고 싶은 한 가지는 무엇인가? 평생 소원 들어주기에 맘먹는 최고의 지식과 기술은 무엇일까? 바로 학습 방법의 학습이다. 더 영리하게, 더 빨리, 더 많이 배우는 법을 알면 모든 것에 이 방법을 쓸 수 있다. 마인드셋이나 동기부여를 하는 방법을 배울 수도 있고 언어, 수학, 음악, 운동, 마케팅을 배우는데 활용할 수도 있다. 쓸 수 있는 범위는 무궁무진하다. 이 책에서 나는 그 소원을 들어주고자 한다. 그 전에 먼저 당신을 정말로 높이 평가하며 존경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 이 책을 사서 지금 읽고 있는 당신은 현재의 조건과
제약을 그냥 받아들이는 대부분의 사람보다 훨씬 앞서 있다. 인생에서 더 많은 것을 원할 뿐만 아니라 결과를 얻기 위해 기꺼이 노력하는 소수다. 다시 말해, 당신은 기꺼이 모험에 나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나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모험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드러내고 실현하며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고무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당신의 초능력을 열어줄 키메이커를 잡아라. 당신이 어떤 인생 여정을 거쳐 이 책을 접하게 됐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추측하건대 그 여정에서 타인이나 자신이 부여한 한계를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며 살았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은 독서 속도가 빠르지 않다고, 생각이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다고 여겼을 수도 있다. 또는 이를 완수하는 끈기나 목표에 도달하는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여겼을 수도 있다. 그 밖에도 여러 한계를 스스로 지우며 살아왔을 것이다. 이 책은 바로 그 한계를 넘어서자고 말하는 책이다. 부모 프로그래밍, 미디어 마케팅이 하는 거짓말과 집단 체면이 만들어낸 가수면 상태를 끝내자고 말이다. 그들은 우리가 부족하며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우리 스스로 존재하거나 실행하거나 소유하거나 창조하거나 공헌할 능력이 없다고 말한다. 스스로 한계가 있다는 믿음 때문에 당신은 그동안 꿈을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을 수 있다. 하지만 약속하건대 그런 믿음은 당신이라는 사람을 정말로 제약할 수 없다. 우리 안에는 엄청난 잠재력과 개발되지 않은 강인함, 지능, 집중력이 있다. 이런 초능력을 발현시킬 열쇠는 바로 자신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25년이 넘게 다양한 연령대, 국적, 인종, 지위, 교육 수준의 사람들과 함께 일했다. 그러면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 어떤 도전에 직면했든 누구에게나 놀라운 잠재력이 있으며 이를 발휘하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나이나 배경, 교육, 성별, 이력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자신이 그럴 자격이 있고 가능하다고 믿는 이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신도 물론 그렇다. 이 책을 읽는 동안 당신은 스스로 한계가 있다는 믿음을 내던질 것이다. 슈퍼히어로 이전의 삶에서 깨닫지 못한 것들. 나는 정말 바보야. 이해가 안 돼. 너무 멍청해서 공부를 못하겠어. 어릴 적 이 말들을 입에 달고 살았다. 나는 느리고 멍청하다고 나중에 사람 구실을 하는 건 고사하고 글을 읽는 법조차 못 배울 거라고 되뇌지 않고 넘어간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 영화 리미트리스처럼 내 뇌를 급속 충전시켜 단번에 똑똑하게 만들 수 있는 알약이 존재한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약을 먹었을 것이다. 나 혼자만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다.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에게 물어봤다면 내가 이런 책을 쓸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입을 모아 말했을 것이다. 그때는 책을 쓰는 건 고사하고 책을 읽기만 해도 깜짝 놀랐을 만큼 공부를 못했다. 사실은 유치원 때 겪은 사건 하나가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어느 날 수업 도중에 창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선생님이 밖을 내다보고는 소방차가 보인다고 했고 우리는 모두 창문으로 달려갔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슈퍼히어로의 마음을 뺏겼던 나는 특히 흥분했다. 소방관은 내가 아는 세상에서 슈퍼히어로에 가장 근접한 존재였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다.
나는 창밖의 소방차를 볼 수 있을 만큼 키가 크지 않았다. 그때 한 아이가 의자를 끌고 와 올라서자 너도 나도 따라하기 시작했다. 나도 달려가 의자를 끌고 와서 창틀 아래에 설치된 철제 라디에이터 옆에 놓았다. 그러고선 의자에 올라가 소방관을 봤다. 정말 흥미로웠다. 불이나 그 어떤 재난에도 끄떡없을 듯한 제복을 입은 용감한 영웅들의 활약을 나는 입을 해벌리고 바라보았다. 잠시 후 한 아이가 내가 올라선 의자의 아래를 움켜잡았다. 그 바람에 나는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라디에이터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다. 머리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다. 나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상처를 치료받았다. 치료 후 의사들은 어머니에게 나의 뇌 손상이 경미한 수준이 아니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어머니는 그 후로 내가 예전 같지 않았다고 했다. 활기차고 자신만만하고 호기심 많았던 아이가 눈에 띄게 움츠러들고 학습에 어려움을 겪었다. 주의가 몹시 산만해졌고 기억력도 엉망이었다. 그런 내가 학교 생활은 커다란 시련이었다. 선생님들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해하는 척하는 법을 배웠고 다른 아이들은 모두 읽기를 배웠지만 나는 글자를 해독할 수 없었다. 수업 시간에 차례로 돌아가면서 큰 소리로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가? 그 시간이 내게는 최악의 순간이었다. 초조하게 앉아 있다가 차례가 오면 일어나 책을 들여다보지만 한 단어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3년이 더 지나서야 겨우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 후로도 오랫동안 힘겨운 싸움은 계속되었다. 만화책에서 만나본 영웅들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책 읽기를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일반 책에는 주의를 집중할 수 없었지만 만화는 달랐다. 다른 사람이 읽어주기를 기다릴 수 없어 기를 쓰고 읽기를 배웠다. 밤늦도록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손전등 불빛에 만화책을 읽어내려갔다. 그리고 영웅들의 이야기에 열광했다. 그들은 그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었다. 그중 가장 좋아했던 슈퍼히어로는 엑스맨이었다. 가장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남들과 다른 기이한 생김새로 오해를 받는 존재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돌연변이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고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피했다. 초능력은 없었지만 나도 그랬다. 엑스맨들도 따돌림을 당했고 나도 그랬다. 나는 그들의 세계에 속했다. 당시 우리 집은 뉴욕시 근교인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 있었는데 어느 날 밤 만화책에서 자비의 교수의 영재 학교가 우리 집 근처에 있다는 이야기를 읽고는 몹시 흥분했다. 9살이었던 나는 그 이야기를 사실이라고 믿고서 주말이면 자전거로 동네를 돌며 자비의 학교를 찾곤 했다. 정말로 그곳을 찾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 학교를 발견한다면 마침내 내게 어울리는 곳, 남들과 달라도 안전한 곳, 나의 초능력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는 곳을 찾으리라고 생각했다. 인생의 처음으로 쓴 버킷리스트. 어쨌거나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방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대학이야말로 새롭게 출발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가족에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나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더 중요하게는 나 자신에게 보여주겠다는 꿈을 꾸었다. 대학은 새로운 환경이었다. 교수들은 고등학교 교사들과 가르치는 방식이 달랐고
대학에는 나에 대한 선입견을 가진 사람도 없었다.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보다 더 나쁜 성적을 받고 말았다. 몇 개월 후 나는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다. 시간과 돈을 낭비할 이유가 없었다. 학교를 때려치우기로 마음먹고 친구에게 계획을 털어놓자 그는 주말에 자기 집에 같이 다녀온 후에 결정하자고 했다. 그는 내가 캠퍼스를 벗어나면 상황을 달리 볼 수 있다고 생각한 듯 했다. 우리가 도착하자 친구의 아버지는 저녁을 먹기 전에 집 주변을 구경시켜 주었다. 그러면서 내게 학교 생활은 어떠냐고 물었다. 당시 내가 받을 수 있는 최악의 질문을 받은 나는 상대방이 당혹스러워할 반응을 보이고 말았다. 울음을 터뜨리고 만 것이다. 눈물을 삼키려고 애쓰는 울음이 아니라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너무나 많은 감정을 억누르고 있던 마음의 댐이 별 뜻 없는 질문 하나에 무너지고 말았다. 뇌가 고장난 소년의 이야기를 전부 털어놓는 동안 친구 아버지는 귀를 기울여 들어주었다.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짐, 너는 학교에 왜 다니니? 넌 뭐가 되고 싶어? 하고 싶은 건 뭐야? 갖고 싶은 건 뭐니? 나누고 싶은 건 뭐야? 그 어느 질문에도 바로 대답할 수 없었다. 아무도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대답해야만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입을 여는데 그가 내 말을 중단시키고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더니 2장 찢어서 건네며 글로 적어보라고 했다. 그 후 몇 분 동안 버킷리스트를 작성했다. 작성을 마치고는 종이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는데 친구 아버지가 내 손에 있던 종이를 가져갔다. 순간 깜짝 놀랐다. 내가 쓴 내용을 다른 사람, 그것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읽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불편해하는 내 앞에서 쪽지를 펴서 읽었다. 1, 2분밖에 안 걸렸겠지만 그가 내 버킷리스트를 읽는 그 순간이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그는 목록을 다 읽고서는 30cm가량 간격을 두고 왼손과 오른손의 검지를 들고 말했다. 이만큼만 더 가면 이 모든 소망을 이루겠구나. 터무니없는 말처럼 들렸다. 나는 10번 죽었다 깨어나도 버킷리스트를 달성할 수 없을 거라고 대꾸했다. 그런데 그는 양 검지의 간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내 머리 양쪽에 갖다 댔다. 2 손가락으로 사이의 간격은 나의 뇌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게 관건이란다. 따라오렴. 보여줄 게 있어. 우리는 집으로 들어갔고 그는 나를 어떤 방으로 데려갔다. 그런 방은 난생 처음 봤는데 바닥에서 천장까지 벽면 가득 책이 꽂혀 있었다. 당시 나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인지 마치 뱀으로 가득한 방에 들어와 있는 것만 같았다. 그는 서가로 들어가더니 뱀들을 꺼내 내게 건넸다. 제목을 보니 역사상 위인들의 전기와 크게 생각할수록 크게 이룬다. 노먼 빈센트 필의 긍정적 사고방식, 성공의 비결 같은 초기 자기계발서들이었다. 짐, 이 책들을 일주일에 한 권씩 읽어보면 좋겠다.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을 하나도 듣지 않은 걸까?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시다시피 전 책을 읽기가 쉽지 않고 학교 공부만으로도 할 일이 너무 많은걸요.
짐, 학교가 내 공부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렴. 그의 이 말은 나중에 알고 보니 마크 트웨인의 명언을 인용한 것이었다. 이 책들을 읽으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알지만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가 말하자 그는 잠시 가만히 있다가 주머니에서 내 버킷리스트를 꺼내 한 항목씩 소리내어 읽었다. 내 꿈을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듣노라니 무언가 마음과 영혼을 울리는 듯했다. 사실 버킷리스트의 많은 항목이 가족에게 해주고 싶은 일들이었다. 부모님이 결코 자신을 위해 하지 않을 일들이었다. 그럴 형편이 되든 안 되든 말이다. 그 일들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세상에 나오자 불가능할 줄 알았던 변화가 일어났다. 내 동기와 목적은 강한 자극을 받았고 나는 그의 제안대로 해보겠다고 말했다. 사실은 그 힘든 일들을 어떻게 해낼지는 전혀 몰랐지만 말이다. 그동안 잘못된 질문을 해온 걸까? 주말이 지나고 나는 친구 아버지가 준 책들을 하나름 안고 학교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이제 두 무더기의 책이 쌓였다. 한쪽은 강의를 듣는 동안 읽어야 할 책들이었고 다른 한쪽은 내가 읽기로 약속한 책들이었다. 얼마나 무리한 일을 약속한 건지 실감이 났다. 내게는 독서가 너무나도 힘든 일인데 어떻게 이 책들을 조금이라도 읽을 수 있을까? 수업에 필요한 책을 읽어내는 것만도 힘겨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시간을 낼 수 있을까? 나는 식사도 하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운동도 하지 않고 텔레비전도 보지 않고 친구와 어울리지도 않았다. 대신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탈진해 기절했고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또 머리를 다쳤다. 이틀이 지나서야 병원에서 깨어났다. 나는 내가 죽은 줄 알았다. 아마 죽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도 조금은 있었을 것이다. 정말 인생 최악의 시간이었다. 몸은 몹시 야위어서 체중이 53kg밖에 안 되었으며 탈수가 너무 심해 링거를 꽂고 있었다. 그러나 비참함을 느끼면서도 속으로는 분명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중얼거렸다. 그때 간호사가 아인슈타인의 사진이 인쇄된 머그잔에 차를 담아들고 병실로 들어왔다. 고등학교 때 보고서 작성을 위해 열심히 조사하고 공부했던 바로 그 인물이었다. 그의 사진 옆에는 문제를 발생시킨 사고 수준으로는 문제의 해결을 찾을 수 없다는 그의 명언이 적혀 있었다. 그 순간 내가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었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진짜 문제는 뭐였을까? 나는 학습 속도가 느린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 문제에 대해 수년간 같은 생각만 해왔다. 그동안 배워온 대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저 더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더 나은 학습 방법을 나 자신에게 가르칠 수 있다면 어떨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재미있기까지 한 방법으로 배울 수 있다면, 더 빠르게 학습할 방법을 배울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찾고야 말겠다고 나 자신과 약속했다. 그러면서 나의 마인드셋도 바뀌기 시작했다. 간호사에게 수강 편람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해서 한 페이지씩 훑어봤다. 몇백 페이지를 넘겨도 스페인어, 역사, 수학, 과학 등 특정 내용을 가르치는 강의들밖에 안 보였다.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강의는 없었다. 지식은 힘이고
학습은 초능력이다. 퇴원 후 학습 방법의 학습이라는 생각에 강한 흥미를 느껴 학업을 제쳐두고 멘토가 준 책들을 물론 성인학습 이론, 다중지능 이론, 뇌과학 자기계발, 교육 심리학, 속독 책들을 집중적으로 읽었다. 심지어 고대 기억술 책들까지 찾아보기도 했다. 인쇄기나 컴퓨터 같은 외부 저장 장치가 존재하기 이전 문화에서는 어떻게 지식을 전수했는지 알고 싶었다. 그렇게 뇌는 어떻게 작동할까, 뇌를 제대로 작동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라는 질문에 매달렸다. 새로운 자기주도 학습에 몰두한 지 두어 달 만에 머릿속 스위치가 반짝하고 켜졌다. 우선 집중력이 향상됐다. 쉽게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고 오래 집중하면서 새로운 개념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몇 주 전에 공부했던 정보도 별 어려움 없이 기억할 수 있었다. 에너지와 호기심 수준도 달라졌다. 난생 처음으로 정보를 읽고 이해할 수 있었고 시간도 예전의 몇 분의 1밖에 걸리지 않았다. 새로 발견한 능력에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자신감이 생겼다. 일상생활도 변했다. 나는 명확해졌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으며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되면서 힘이 났다. 이런 결과들과 함께 나의 마인드셋이 바뀌면서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속도 상했다. 학교에서 이 중요한 메타학습을 가르쳤다면 수년간의 자책과 고통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선생님들은 그저 더 열심히 집중하고 공부하라고 끊임없이 말했다. 그러나 이는 집중하는 법 자체를 배운 적 없는 아이에게 우쿨렐레를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해보라는 말과 같다. 방법을 배운 적 없이는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말이다. 그래서 나는 영웅의 여정을 따라가며 배운 이 보물과 교훈을 공유하기로 했다. 곧장 다른 학생들에게 이 방법들을 가르쳐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독서 속도와 이해력을 높이고자 했던 한 신입생을 가르치면서 전환점이 찾아왔다. 그녀는 열심히 배워서 30일 동안 30권의 책을 읽겠다는 목표를 달성했다. 나는 그녀가 왜 그런 목표를 세웠는지 궁금했다. 알고 보니 어머니가 말기암 진단을 받았고 그녀는 의학 서적을 공부해서 어머니의 병세를 호전시키겠다고 결심했던 것이다. 몇 개월 후 그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가 차도를 보인다고 전화로 알려주었다. 그때 나는 지식이 힘이라면 학습은 우리의 초능력임을 깨달았다. 우리의 학습 능력은 무한하다. 그 능력을 활용할 방법만 알면 된다. 한 여성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면서 내 안의 목적의식이 깨어났고 무엇을 인생의 사명으로 삼아야 할지 알게 됐다. 사람들이 특별한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뇌를 업그레이드하고 더 빨리 배울 수 있게 해주는 마인드셋, 동기,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나의 사명이었다. 그 후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학습 향상을 위한 실용적이고 입증된 방안들을 개발했다. 이제 나는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으며 학습 장애아로 분류된 린이부터 뇌의 노화를 겪는 노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을 돕고 지원하는 일을 한다. 매년 청중 2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스포츠 선수와 스타들의 두뇌 코칭을 하며 세계 유수의 기업과 대학에서 교육을 한다. 또한 195개국 학생들과 함께 대규모 온라인 가속학습 플랫폼을 이끌며 팟캐스트 퀵브레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 팟캐스트는 수천만 명이 다운로드 받았다.
이 책은 내가 지난 세월 배운 교훈과 조언들, 내 팟캐스트에 출연했던 많은 전문가의 지혜와 자료들로 채워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주제를 연구하고 가르치는데 인생을 바친 내가 이 책 안에 담긴 내용, 더 중요하게는 당신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를 발전, 성장시키기 위해 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마라, 저것을 하지 마라.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독서잖아요. 저자는 책을 읽는 속도를 높이는 방법까지 알려주네요. 오늘 제 채널에서 저자를 소개했다면 남은 책의 뒤편에 가서는 행동하게 만드는 습관, 설계 방법, 다양한 루틴 만들기, 몰입하기 위한 방법, 필기력, 다중지능 활용,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10일 플랜 등 정말 내가 널 성장시키고 말 테야 라고 의지라도 보여주듯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좋은 서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느끼며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산책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